안녕하십니까. 전하특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THM, 트리할로메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한다고 보면 THM이라는 트리할로메탄은 어떤 소독에서만 나오죠? 그렇죠. 염소 소독에서만 나옵니다. 자, 그럼 염소 화합물이나 오존, UV 소독에서는 THM이 발생하지 않나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트리할로메탄이라는 것은 할로겐 화합물이 3개가 메탄에 있는 H 대신에 지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리할로메탄 같은 경우에서는 정수장에서 염소 소독을 하는 사업장에서만 배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염소 자체가 워낙 우리가 전체적인 살균제로 놓고 봤을 때 경제적이기도 하고 잔류성도 가지기 때문에 염소 소독을 하되 THM이 발생을 하지 않게끔 전구물질, 다시 말해서 메탄 성분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주로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생성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곳이 치수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치수원 같은 경우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낙엽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럼 낙엽이 쌓이게 되면 현기성 분해가 일어나겠죠? 현기성 분해가 일어나게 되면 뭐가 발생해요? 메탄이 발생해요. 그래서 발생되어 있는 메탄이 비가 온다든지 해서 물속 이제 우리가 토양 속에서 비가 침투해서 메탄을 녹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원수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상수원수에서 우리가 취수를 하게 되면 메탄이 포함된 원수가 정수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탄이 지금 보시다시피 CH4가 되는 거죠. 그럼 정수장에서는 우리가 할로겐 물질이 되는 염소를 이용을 해서 소독을 하는 거죠. 그럼 염소를 이용해서 소독하니까 메탄 중에서 H가 3개가 염소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자리가. 그래서 H를 1개를 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염소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염소가 할로겐 물질이거든요. 3개니까 트리할로메탄, 다시 말해서 THM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THM이라는 트리할로메탄은 소독제 중에서 염소 소독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THM의 증가 조건을 보면 모든 조건이 증가를 해요. 그럼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염소 살균에서 살균력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pH가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럼 pH가 낮아져야 되는데 지금 THM을 우리가 염소 소독에서 발생하다 보니까 pH를 같이 연관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염소 살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pH를 낮추는 거지, 다른 조건에서는 특히 THM이 형성되는 조건 같은 경우에서는 pH도 증가했을 때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온이 증가하고 pH가 증가하고 접촉 시간이 증가하고 염소 주입량이 증가를 해야지 뭐가 많이 만들어지죠? 염소가 많이 발생할 거니까 트리할로메탄이 많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책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구 물질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그리고 소독 방법을 전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독 방법 전환하기가 왜 힘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이나 잔류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잔류성적인 측면에서 염소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소독 방법을 전환할 수 있는 소독 방법의 전환을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전구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럼 전구물질이라는 메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활성탄을 이용해서 흡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간염소 처리, 그리고 응집 침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메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물에 녹아 있는 용해성이거든요. 그래서 용해성 메탄을 활성탄 흡착이나 중간염소 처리나 응집 침전을 통해서 우리가 제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반면에 소독제를 전환하는 것은 염소 소독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THM이라는 것은 오로지 염소 소독에서만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염소 소독에서만 발생되니까 염소 소독을 제외한 나머지 소독 방법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THM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염소 화합물이 되는 클로라민, ClO2. 반면에 오존이나 UV 같은 경우에서는 THM을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4번에 보면 그럼 THM이라는 트리할로메탄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냐? 클로로폼이라고 그래요. 또는 트리클로로메탄. 일반적으로 클로로폼이라고 그러죠. 7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중에서 THM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뭐를 찾아야 되느냐면 할로겐 물질 3개가 결합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할로겐 물질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할로겐 물질은 뭐냐? 할로겐 물질이라는 것은 염소, 그리고 요오드, 그리고 브롬, 그리고 불소. 근데 불소는 산화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로 반응하게 되면 염소, 요오드, 브롬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결합해서 3개가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CH, Cl, Br2. 그래서 Cl이 1개, Br이 2개예요. 3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CH, Br3. 그래서 Br이 3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CH2, Cli2. 그래서 Cl 1개, I가 2개. 결론적으로는 할로겐 물질이 몇 개가 결합됐다는 거죠? 3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뿐만 아니고 할로겐 물질이 CH에 3개가 붙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CH가 되는 것은 메탄입니다. 메탄. 여기 C입니다. 그래서 메탄이 되거든요. 이 메탄이라는 물질에 있는 H, 또 3개, H 대신에 할로겐 물질이 되는 이 물질로 3개만 결합되어 있으면 모든 게 트리할로메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상에서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 CH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 CH죠? CH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할로겐 물질이 3개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소독제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소독제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염소입니다. 그래서 염소 살균에 대한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소 살균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염소를 물속에 주입을 하게 되면 살균제를 발생을 시켜요. 근데 염소 소독에 의해서 발생되는 살균제는 HOCl, OCl- 클로라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살균력의 강도를 보면 HOCl과 OCl-를 비교를 했을 때는 HOCl이 OCl-에 비해서 80배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80배나 강한 이유가 뭐 때문에 80배가 강할까요? 그렇죠. HOCl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7 이하에서 낮은 상태에서 발생하고, 반면에 OCl- 같은 경우에서는 pH가 7 이상의 높은 상태에서 발생을 하는데, 염소에 의한 소독은 pH가 낮으면 낮을수록 살균력이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HOCl이나 OCl-나 클로라민은 염소 소독에서 발생되는 살균제거든요. 그래서 HOCl이 OCl-에 비해서 80배 이상 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HOCl은 암모니아와 반응해서 클로라민을 형성한다. 우리가 클로라민의 형성 과정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죠? 그래서 HOCl은 암모니아와 반응해서 클로라민을 형성하는데, 이 클로라민은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그래서 HOCl에 있는 Cl 자체가 암모니아에 있는 H 1개하고 결합해서 NH2Cl이 되면 모노클로라민. 그리고 암모니아 화합물에서 Cl이 2개가 들어가면 디클로라민, 3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트리클로라민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리클로라민은 산화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살균력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모노클로라민과 디클로라민에서 살균력을 나타내고, 2개의 살균력의 순서를 보면은 디클로라민이 pH가 낮기 때문에 모노클로라민에 비해서는 살균력이 강하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가 존재하는 경우에 결합 잔류 염소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암모니아가 존재했을 때 결합 잔류 염소라는 게 뭐냐 하면 클로라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지 우리가 내용 자체를 다른 것처럼 서술했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잔류 효과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잔류 효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물속에 잔류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잔류하는 시간 동안 잔류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잔류를 하게 되면 어떤 물질이 있어야 되냐. 그게 총용종 고형물이에요. 그래서 잔류성을 가지는 물질은 총용종 고형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물이 깨끗하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물질에 비해서 잔류하지 않는 살균제에 비해서는. 자, 그리고 잔류 효과가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소독제 중에서 염소와 염소 화합물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염소 화합물인데 염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은 잔류성을 가지는데 염소를 가지지 않는 물질은 잔류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리수의 총용종 고형물이 증가해요. 그래서 4번과 5번이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용종 고형물, 총용종 고형물이 증가를 한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물속에 존재한다는 소리는 잔류성을 가진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6번, 염소의 살균력은 반응 시간이 길며 주입 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pH가 낮을수록, 알카리도가 낮을수록 커지게 돼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조건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낮아지는 조건이 두 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pH가 낮을수록, 그리고 알칼리도가 낮을수록. 그러면 알칼리도라는 것은 알칼리성 물질이 뭐죠? 알칼리도 유발 물질은 OH-, CO3-, HCO3-, 얘들은 알칼리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물속에 녹아있는 이 알칼리도 유발 물질의 총이온의 총량을 알칼리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들이 많이 존재하면 많이 존재할수록 어때요? pH가 상승하는 거예요. 얘들이 많이 존재하면. 그러면 여기서 알칼리도가 낮을수록 이 물질이 적게 존재할수록 이렇게 얘기하면 pH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pH가 낮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pH가 낮을수록 또는 알칼리도가 낮을수록이라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항상 연관을 지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조건은 동일한데 pH와 알칼리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염소 살균력은 증가한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데는 염소가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가장 나쁜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염소입니다. 염소보다 나쁜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성이 있어요. 잔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죠. 특히 여러분들 수돗물을 받아서 물고기를 금방 집어넣으면 염소에 의해서 물고기가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인체에는 우리가 느끼지는 못할 뿐이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잔류성을 가지는 물질은 인체에 유해합니다. 그리고 하수의 염화물 함유량이 증가하고 유량 변동에 대해서 적응성이 어렵고 염소 접촉조로부터 휘발성 유기물이 생성되고 뭐 기타 등등 나와 있는데 설명드렸던 내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내용을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 보면 염소의 살균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살균의 강도는 HOCl과 OCl- 중에서는 HOCl이 크다. 맞나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염소의 살균력은 반응 시간이 길고 온도가 높을 때 강하나요? 반응 시간이 길고 온도가 높을 때 강합니다. 단지 pH가 낮을 때. 자, 여기서 pH가 낮다는 것은 알칼리도가 낮을 때가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염소의 살균력은 주입 농도가 높고 pH가 낮을 때, 주입 농도가 높고 pH가 낮을 때, 맞죠? 그리고 클로라민은 살균력은 강하나 살균 작용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반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클로라민은 위치미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살균력이 약한 편이죠. 반면에 살균 작용은 오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클로라민의 특징을 우리가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틀린 설명은 라번에 해당하는 설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클로라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클로라민은 반드시 클로라민이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클로라민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자, 먼저 HOCl은 암모니아와 반응해서 클로라민을 생성한다고 그랬어요. HOCl은 암모니아와 반응해서. 그렇죠? 그래서 HOCl은 염소 소독을 했을 때 물속에 항상 발생되는 소독제예요. 그래서 HOCl이 물속에 NH3가 들어오게 되면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을 형성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3종의 클로라민 분포는 pH 함수예요. 그래서 pH가 가장 높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은 모노클로라민.
그리고 두 번째는 디클로라민. 가장 낮을 때 발생하는 것은 트리클로라민이에요. 그렇지만은 가장 낮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트리클로라민이라 하더라도 살균력이 없는 것은 산화력이 제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트리클로라민은 불안정하여 N2로 분해해서 산화력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산화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트리클로라민은 살균력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4번 차염소산과 수중에 암모니아나 유기성 질소 화물이 반응해서 클로라민을 형성했을 때 pH가 9 이상에서 많이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럼 클로라민의 종류가 몇 개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자, 먼저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그리고 트리클로라민. 그럼 우리가 중간에 있는 디클로라민이 생성되는 pH가 얼마죠? 4.5에서 8.5 사이. 그럼 모노클로라민은 8.5 이상. 그리고 트리클로라민은 4.4 이하. 그러면 9 이상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히 pH가 9인 경우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은 어떤 클로라민이죠? 모노클로라민이죠. 모노클로라민이 8.5 이상에서 발생하니까 따라서 모노클로라민이 여기서는 맞는 말이죠. 그리고 클로라민은 수중에 오래 잔류함으로써 잔류 보호성을 제공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염소 화합물 중에서도 이 침이가 없고 살균력이 약하나 가장 오랫동안 지속 시간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세 번째, 브로마 염소의 특징입니다. 브로마 염소는 기화 속도가 낮기 때문에 염소보다 덜 유해하다. 그래서 염소 소독을 하면 인체에 해가 있는데 브로마 염소는 염소에 비해서는 인체에 덜 유해하다는 거죠. 그리고 브로마 염소도 염소 화합물입니다. 하수에 살균제를 쓸 때 브로마 염소는 액체 기체로서 주입한다. 그리고 브로마 염소 잔류량은 접촉조 안에서 빨리 감소하므로 주입 지점에서 하수와 잘 섞여줄 필요가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산화염소입니다. 자, 이산화염소는 ClO2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THM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THM이라는 것은 뭐죠? 트리할로메탄이에요. 그러면 왜 THM이 형성되지 않느냐 하면 THM이라는 트리할로메탄은 염소 소독에서만 발생하는 거예요. 염소 화합물 소독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독력이 pH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pH의 영향을 받는 것도 어떤 소독이죠? 염소 소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페놀류 화합물 제거에 이용되고 염소에 비해서 산화력이 강한 편입니다. 산화력이 강하다는 소리는 그만큼 살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고 할로겐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할로겐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THM이라는 트리할로메탄을 생성시키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물에 쉽게 녹고 냄새가 적어요. 대신에 부식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소에 비해서 부식성이 있고 그리고 색도 제거를 잘해요. 색도 제거 높고 반면에 바이러스를 비활성화시키는데 염소보다 효과적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러스를 사멸하는데 비활성화라는 게 사멸시킨다는 거거든요. 사멸하는데 가장 취약한 소독제가 염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면 차염소산입니다. 자, 차염소산 나트륨을 보시게 되면 액화염소에 비해서 액화염소라는 것은 뭐냐면 기체 상태의 염소를 온도와 압력을 조절을 해서 액체화를 만들었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액화염소에 비해서 안정성과 취급성이 좋고 다망성 액체로 알칼리성에 강하고 저장 중에서 유효염소가 감소되는데 자, 살균력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부식성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pH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로지 pH에는 염소 소독만 관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색도 제거도 보통으로 색도가 잘 제거됩니다. 반면에 바이러스 사멸 효과는 나쁜 편이에요. 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나쁜 게 또 뭐가 있었어요? 염소 소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염소 소독과 차염소산 나트륨은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데는 그렇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효염소 농도가 5에서 12% 정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6번을 보시면 하수 처리를 위한 소독 방식의 장단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ClO2는 부산물에 의해서 청색증이 유발될 수 있다. 나번 ClO2는 pH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적다. pH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큰 것은 염소 소독 하나입니다.
NaOCl은 잔류 효과가 작다. 염소 화합물은 잔류 효과가 커요. 그럼 잔류 효과가 낮은 게 뭐가 있느냐면 염소가 포함되지 않은 오존이나 UV가 되는 거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답은 NaOCl은 유량이나 탁도 변동에 적응성이 쉽다. 그래서 설명은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6번 오존 살균의 특징입니다. 오존 살균 같은 경우에서는 살균제 중에서도 가장 살균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균제로 사용하는 것은 경제성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오존 같은 경우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점을 가지게 돼요. 왜? 현장에서만 제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동을 시켰을 때는 폭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살균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오존은 잔류성을 가지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내용. 여기서 잔류성이 없는 것은 오존하고 UV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오존은 말 그대로 오존이고 UV라는 것은 뭐죠? UV라는 것은 자외선이에요. 그래서 오존이나 UV, 자외선에는 염소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염소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잔류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설러지가 생성되지 않아요. 여기서 설러지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총용존 고용물이 없다는 뜻이에요. 총용존 고용물이 있음으로써 잔류성을 나타내는 거죠. 총용존 고용물이 물속에 존재할 때까지. 그렇지만 오존은 잔류성이 없기 때문에 총용존 고용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깨끗하죠. 따라서 설러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 및 망간의 제거 효과가 상당히 커요. 철이나 망간을 제거하는 능력이 크다는 거. 그 다음 오존은 산소의 동조체로서 HOCl보다 더 강력한 산화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가장 강한 산화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오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살균제로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가장 살균력이 강합니다. 그리고 오존은 자체의 높은 산해력으로 염소에 비해서 높은 살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비교해서 많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오존은 염소에 비해서 높은 살균력을 가진다. 가장 강한 살균제니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병원균에 대해서 살균력이 강합니다. 병원균을 잘 죽여요. 그리고 탈취나 탈색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냄새가 난다든지 색깔이 있는 경우에서 오존 소독을 하게 되면 완전히 제거시킬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기화합물의 생분해성을 높이며 유기화합물이라는 것은 분해가 될 수 있는 화합물을 유기화합물이라고 하죠. 반면에 분해가 안 되는 것은 무기화합물. 자, 분해가 안 되는 유기화합물의 생분해성을 높이며 바이러스의 불활성화에 효과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이러스의 불활성화에 효과가 작은 게 뭐가 있어요? 작은 게 당연히 염소, 그리고 차염소산 나트륨. 그래서 염소나 차염소산 나트륨의 살균제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데 가장 최악이에요. 반면에 나머지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데 상당히 효과적이죠. 특히 오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용액에서 오존은 매우 불안정해요. 그리고 20도씨 정류수에서 반감기가 20에서 30분.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현장에서만 제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오존은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만 생산을 해야 돼. 따라서 경제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떨어지는 거죠. 따라서 8번, 9번, 10번은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독 부산물로서 생성을 유발하는 각종 전구물질에 대한 처리 효율이 높다는 것. 그래서 거의 완벽한 살균제이기도 한데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강한 살균제예요. 자, 하수소 시에 적용되는 오존 소독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장단점으로 틀린 것은 염소 소독 방법과 비교하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은 염소 소독과 비교하겠죠. 그러면 CL2보다 더 강력한 산화제, 가장 강한 산화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장 시스템과 파괴 사고의 위험이 있다. 자, 저장 시스템과 파괴 사고의 위험은 없어요. 단지 현장에서만 제조를 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살균시킨다. 맞습니다. 사멸시키는데 효과적이죠. 그 다음 초기 투자비와 부속 설비가 가장 비싼 장치 중에 하나죠. 오존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잘못 설명된 것은 나번이죠. 그래서 실제로 나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내용에서 나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게 되면 UV입니다. 자, UV라는 것은 자외선 소독이죠. 그래서 자외선은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외선 방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외선 소독의 특징 또는 자외선 방사의 특징을 보시면 수중에 잔류 방사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요. 잔류 살균력이 없음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내용이 보면 잔류 방사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UV를 방사를 했는데 물속에 잔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류 방사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잔류성을 가진다는 소리일까요? 잔류성이 없다는 소리일까요? 잔류성이 없다는 소리예요. 왜? 염소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잔류성은 염소 및 염소 화합물, 다시 말해서 염소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잔류성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외선 소독은 화학물질 소비가 없고 해로운 부산물이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잔류 독성이 없다는 거죠. 잔류성이 없으니까 잔류 독성도 없어요. 그리고 부산물이 형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pH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살균이 가능하죠. pH 변화에는 관계가 없죠. pH 변화에 관계 있는 것은 염소와 차염소산 나트륨 두 가지밖에 없죠. pH 변화는 염소 소독 하나밖에 없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염소와 차염소산은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최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속적인 살균이 가능한 게 유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량과 수질의 변동에 대해서 적응성이 강하고 태양광 중에 파장이 커질수록 살균 효과는 감소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파장이 커질수록 살균 효과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파장이 커진다는 소리는 장파가 되는데 장파는 뚫고 들어가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파장이 작은 단파일수록 장파에 비해서 살균력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의 탁도가 높으면 빛이, 자외선이 투과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탁도가 높으면 투과가 잘 안 되니까 소독 능력은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낮아지는, 저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살균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소독의 성공 여부를 적시 측정할 수가 없어요. 적시는 측정할 수 없고, 그리고 염소에 비해서 안정성이 높고 요구되는 공간이 적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소독 비용이 저렴해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여러분들 식당 같은 데 가보면 큰 학교의 구내 식당이나 이렇게 가보면 여러분 수저나 컵 같은 살균 이렇게 살균시켜 놓는다고 컵이나 수저를 놓는 하나의 이렇게 통이 있어요. 그죠? 거기 보면 램프가 두세 개 정도 끼워져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UV 소독, 자외선 소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접촉 시간이 1에서 5초로 상당히 짧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이러스 등을 비활성화시키는데 염소보다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들이 전부 다 바이러스 성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데 최악은 두 개, 염소 소독하고 차염소산 나트륨.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바이러스 사멸 효과가 나름대로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번 5에서 400나노미터 스펙트럼 범위의 단파장에서 발생되는 전자기 방사를 말한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파보다는 단파가 훨씬 살균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물과 수중의 성분은 자외선의 전달 및 흡수에 영향을 주면서 램버트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래서 빛이 투과하고 이제 흡수되고 반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 빛이 들어가고 나오고 흡수되는 과정을 우리가 법칙으로 성립시켜 놓은 걸 램버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정밀한 처리 시스템이 되겠죠. 자, 문제 38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수 소독 시 적용되는 UV 소독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오존 및 염소 소독 방법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번에 보면 pH 변화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살균이 가능하다. pH 변화에 관계가 없나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pH 변화에 관계 있는 거는 뭐가 있죠? 염소 소독. 그래서 소독제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염소, 오존, UV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더 줄이면 염소, 오존. 그러면 시험에서 그 두 가지 위주로 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량과 수질의 변동에 대해서 적응성이 강하다. 적응성이 강하나요? 적응성이 강합니다. 자, 그리고 설치가 복잡하고 전력 및 램프 수가 많이 소요되므로 유지비가 높아요. 자, 설치가 간단합니다. 학교 같은 데서도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고 그리고 유지비도 상당히 적게 됩니다. 그리고 물이 혼탁하거나 탁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빛이 투과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살균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살균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했는데 이 정도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염소 소독을 하게 되면 HOCl 그리고 OCl- 클로라민이 생성되어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소독 강도가 크고 작음을 여러분들이 나타내실 수 있어야 되고, 자, 그리고 pH에 관계되는 살균력이 pH에 관계된다 그러면 오존, 그리고 바이러스 3일 효과를 나타냈을 때 바이러스 3일 효과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염소와 차염소산 나트륨, 그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산화제는 오존, 그리고 잔류성을 가지지 않는 것은 오존과 UV.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수업을 같이 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용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론 부분에서 별표친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표친 부분과 바로 밑에 중요한 이론은 다시 문제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예제 문제를 같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핵심을 약간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경우에서는 별표와 예제 문제를 통해서 항상 핵심을 잡아가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